네, 안녕하세요. 동동영입니다.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들이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지만 그래도 강하게 이제 쾅 터트려진 그 테마군이라 한다면은 결국 그 테슬라 그리고 애플카 그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좀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럼 전기차가 이제 가게 되면 전기차가 가면 따라가게 되는 게 바로 자율주행인데 이 자율주행 관련주도 많이 갔고요. 그러면 자율주행을 따라서 갈 만한 종목이 또 테마군들이 또 MLCC라든지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런 애들이 또 같이 따라갈 수 있을 가능성은 지금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. 종목을 한번 같이 보면서 지금 한번 공략해 볼 만한가 혹은 좀 더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에서는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죠. 가장 시총도 크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.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가격이 항상 부딪히는 저항의 매물대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하면 이제 좀 빠른 시간에 좀 빨리 이제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종목도 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. 이 박스권에 갇혔을 때, 이 저항에 갇혔을 때는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그 위로부터는 계속 쭉쭉쭉 올라간단 말이에요. 이미 하나, 둘, 세 개의 파동이 일단은 만들어졌어요. 그러면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고, 혹은 여기서 좀 눌렀다가 좀 또 이 박스를 그리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. 그런데 삼성전기를 보니까 지금 6개월치 그 누적 수급인데 기관도 꾸준히 사서 지금 계속해서 그 유지를 하고 있는 그리고 외국인들은 개인은 팔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 사자라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 실적 면에서도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결국 이제 그 대형주들, 그 배터리 뭐 이런 애들이 당연히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당연히 갈 것 같고 삼성전기 그뭐 LG이노텍 뭐 이런 그 좋은 애들 있잖아요. 그 우량주들 이렇게 시총도 크지만 이 실적도 계속해서 이전부터 해서 즉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대형주다 보니까 한 번에 급등은 나오지 않지만 꾸준히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.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 원래 한번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. 지금 여기 고점을 이렇게 두 번 만들고 난 뒤에 밑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항상 이게 두드렸던 자리 이 자리였는데 자 여기를 돌파하니까 이제 역사적인 그 신고가 이 자리를 지금 이제 돌파가 나온 것 같아요. 느낌은.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는 좀 위로 좀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좀 그 위로 이제 저항이 없으니까 삼성전기는 좀 좋은 관점에서 좀 끌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, 파트론도 한번 볼게요.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렇다한 그 주가의 흐름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. 느낌상은 이제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는 이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금 가고 있고 이 박스권 안에서도 이 하단과 상단이 지금 현재 나눠졌다라고 지금 현재 보여져요. 그게 항상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밑에서도 이렇게 밑에서도 위로 올라가면서 두드렸던 자리 그리고 이 하단에 다시 또 올려낼 때 한 번만에 올려내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눌러지는 자리 이 자리가 이제 좀 뚫려 있는 자리죠. 그러니까 단숨에 이 자리는 훅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. 여기서 돌파가 나오니까 하루 이틀 만에 터치를 해버리죠. 여기서도 한 번에 뭐 돌파 나오진 않았지만 밑에서 한 번에 올려내버리고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좀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주가는 이제 바닥이 없다라는 거죠.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한번 눌러서 이렇게 조금 이런 횡보를 이렇게 좀 만들어 준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좀 낮은 가격에서 우리가 물량을 좀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.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혹은 여기 2차적으로 좀 기어가고 있고 아직까지 뭐 어떤 특정한 그 돌파였던 그 자리는 없는데 충분히 한번 기술적으로는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
뭐 실적 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시총이 이제 한 6천억 정도 안 되는데 좀 애매하죠.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좀 이렇게 짱짱하게 들어가면 좋은데 얘는 오히려 이제 개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.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개인이 이거를 못 올린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그랬고 모든 많은 그 종목들이 밑에서 올릴 때 개인의 어떤 수급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올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개인이 이제 수익을 이제 익절을 하면서 나올 때 차익을 실현할 때 그때 이제 외국인으로 이제 손바뀜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 개인들이 많이 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안 좋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. 뭐 만약에 좀 안전한 매매를 하고 싶다면 여기 돌파할 때 혹은 이 안에서도 특정한 가격의 위치가 딱 만들어질 때 혹은 아래에서 더블 바닥이나 쓰리 바닥 만들고 올려낼 때뭐 이런 자리에서 뭐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자, 이전에 이제 그 지수가 3월 달에 이제 폭락하기 전만 하더라도 MC넥스는 그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서 굉장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. 영업이익을 보자면 역시 190, 400억, 1100억 좀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양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. 네,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우량한 그 테마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주봉을 먼저 한번 볼게요. 자 역사적인 신고가 한번 이렇게 치고 난 뒤에 계속 이 자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. 3월 달이겠죠 당연히. 네, 지수가 폭락할 때 미리 선반영돼서 이제 훅 떨어졌었고 그 뒤로는 이제 이런 삼각 수렴 저점을 높여가면서 저 고점을 계속 두드리는 이런 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까 이제 삼성전기가 올라갔던 것처럼 자, 이 종목도 여기를 이제 이 많이 두드렸던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위로 좀 더 갈 가능성이 있겠죠. 게다가 이제 어제 그제가요. 23일 날 또 거래가 조금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조금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런 것도 사실 그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. 자, 한 번에 돌파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시 한번 이만큼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 박스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4만원 넘기고 난 뒤에 매매를 해도 사실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자, 파워로직스가 예전에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굉장히 큰 거래가 터졌는데 자, 이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. 이 이전의 거는 몰라도 최소한 이제 이 자리에서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게 아니라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매매를 해볼 만한 자리는 적당하게 이제 추세를 올려가지고 이런 매물대 이렇게 저항에 맞게 되면 수익을 좀 챙겨 나가는 전략이 사실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이 주가 흐름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런 주가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무시한 이 주가 흐름을 무시하고 그냥 꾸준히 들고 있으면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글쎄요. 뭐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좋긴 하지만 또 이런 한번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긴 횡보 이렇게 2달 동안 혹은 3달 동안 횡보하면서 또 기간에 또 조정에 또 갇혀 있으면 또 답답하다라는 또 그런 느낌은 좀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는 최소한 반 정도는 차익을 실현하고 또 이거를 장기로 끌고 가겠다면 다시 조금 더 이렇게 눌리는 차례에서 다시 또 매매를 하고 이렇게 좀 쥐었다 놨다 하는 매매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저점을 계속 낮추다가 이제 드디어 저점이 이제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번 매매를 해볼 만한 자리를 한번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자 바닥권에서 이제 여기 돌파가 나오면서 이런 상한가가 나왔는데 2680억이 터졌어요. 굉장히 많이 터진 거죠. 엄청나게 많이 터진 거예요. 이전에도 그만큼 터진 적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뉴스도 있지만 뉴스는 뭐 찾아보시면 돼요.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뉴스는 나오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따라잡기 매매하면은 또 이렇게 부담이 되는 자리죠. 얘는 반드시 이제
막 5일선 타고 급등하기보다는 물론 급등한 적도 있지만 지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 모양들이에요. 그러면 이 위로 한번 뛰고 난 뒤에 이런 박스를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는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항상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. 뭐냐면 자, 이 안에서도 이제 1층과 2층이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. 물론 딱 떨어지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제 주가의 위치를 보면서 내가 한번 안전하게 공략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이런 자리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. 여기도 이제 이 안에서도 이 더블 바닥이 이제 완성이 되고 또 다시 여기서도 물론 딱 떨어지지 않아요. 네, 그럴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런 자리를 만들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올려내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. 전 고점 다시 만들고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네요. 뭐 어쨌든 돌바닥이죠. 네, 이 아래서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를 이제 1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2층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. 자, 여기를 올려냈습니다. 그러면 이 저항을 맞던 자리를 더 이상 이제 저항으로 생각하지 않고 돌파하고 난 뒤에 다시 눌림목 다시 이 자리를 깔고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또 박스를 그리면서 이런 매물대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올라가는 저항의 매물대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. 자, 요런 느낌으로 한번 굳이 이제 좀 맞춰보자면은 자,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죠. 그리고 이 고점을 돌파할 때 굉장히 이거 이제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실방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자, 올리고 난 다시 눌러서 이런 더블 바닥 만드는 기다리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. 참 희한하죠.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잡는 거는 그만큼 빨리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다져지면서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잡을 때는 그게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믿고 있습니다. 음, 자, 고점을 지금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 놓고요.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. 그렇지만 일단 우리에게 이제 기준이 필요하니까 한번 봅니다. 여기가 지금 계속 맞으면서 떨어지는 자리예요. 자, 거래가 폭발하고 난 뒤에 곧바로 날아가지 못했으니까 이 종목 일단은 이 자리를 이렇게 저항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렇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에 올려내면 이제는 여기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올려낼 가능성은 저는 좀 더 높지 않겠나라고 이제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음,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. 네. 뭐 좀 잘 움직이는 것부터 볼게요. 자,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미 움직이고 있죠. 자, 이 종목도 뭐 보니까 실적은 일단은 뭐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실적은 일단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바닥주에서 이제 올려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. 자, 이렇게 봐요. 자, 밑에서 두드리다가 한번 치고 다시 떨어져서 이 자리를 또 만듭니다. 그래서 일봉이긴 하지만 일봉이긴 하지만 자, 이렇게 균형 있게 딱 만들어서 자, 여기서 바닥 1차 바닥 그다음에 2차 바닥 더블 바닥 만들어서 지금 올려내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급하게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자, 보면은 이 바닥권에서 올려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오랜 매물대를 첫 번째 이제 돌파를 했어요. 근데 지금 이 전 고점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거든요. 이 자리를 이제 올려냈어요. 그러면 이 자리는 이제 저항의 자리였던 이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지지가 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얘가 이제 올라가는 어떤 이 추세선을 봤을 때는 다시 눌림목을 주더라도 뭐 예를 들어 이제 11선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는 한번 공략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. 거래가 1270억이 터졌습니다. 굉장히 많이 터진 거죠. 근데 돌파 이전에 그 매물대를 돌파할 때 그만큼 이제 돈이 필요했던 거고 제 생각은 결국 이제 이 종목도 여기서 이제 박스를 그리든지 강하게 이제 치솟든지 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올라갈 확률이 있다.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
좀 나름 뻥 뚫려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리고 특히 이제 이때 급등하면서 보니까 이 수급의 선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드네요. 개인은 이제 무지막지하게 이제 팔아내고, 자, 외국인들이 막 쌍끌이 지금 샀어요. 그리고 기관도 좀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. 자,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흐르는 그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, 자, 2편 이어서 나머지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 같이 둘러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동동이 형이었습니다.